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있어서 불꽃이 5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대문구 문화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여기 이 천마도에 있는 이 달 월자가 5개가 또 있는데 여기 불꽃도 5개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5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이 신라인들 뿐 아니라 이 고대의 선인들은 이것이 5라는 숫자가 어떤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다른 유물에서도 이 5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는 것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전통은 고조선 시대 대문구 문화 때부터 이어져 내려와서 신라 때까지 적어도 3000년 이상 그런 시간 동안 이것이 끊임없이 개성되어 온 어떠한 그 사연이 있는 숫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 옆에는 이것이 거꾸로 뒤집어져서 이런 식으로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꽃 3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작게 또 이렇게 누의 형상으로 불꽃을 붉은색으로 채색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색으로 채색한 그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불임금님을 나타낸 것, 또 그리고 아드님과 따님을 나타낸 삼신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문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발견되는 유물, 고대 유물의 적어도 70%에서 80%는 이러한 개념이 꼭 반영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누에 2마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이 야자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누에 2마리, 큰 누에 하나, 작은 누에 여기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의 야자요, 또 이 여자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것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여자 여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2마리의 누에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무릎 꿇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누에와 작은 누에가 둘이 이렇게 나란히 합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을 다른 디자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 있는 이것은 모개가 삼신 중에서 이 모개가 사방에서 이렇게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그 내용을 여기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불꽃이 하나가 있고 또 옆에 여기에도 불꽃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불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작은 불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어디나 이 전부 다 같이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에가 양쪽으로 2마리가 합해져 있다. 이것은 대칭으로 또 역시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계승이 된다는 것이죠. 이 계승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이 글자가 이분은 바깥쪽은 고모, 여기는 조카,
이렇게 해서 모계 사회의 그 제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 세대였죠. 그러니까 이것을 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음 세대는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어질 다음 세대는 또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도안에 따라서는 마치 어떤 넝쿨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넝쿨이 아니고 삼신이 시작되는 고조선의 출발서부터 시작된 그런 관념이 계속 전해져 내려온 결과이고, 또 그것이 세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모양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원래의 이 뜻을 잃어버렸다는 그러한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넝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그걸 가지고 망문생이라고 합니다. 문장을 보고 거기에 껴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의 기본적인 관념과는 관계가 없이 자기의 상식, 자기의 보이는 그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누에를 조각한 옥을 고곡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곡은 그 뜻이 누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에를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서도 초기의 것으로 혹은 보다 디테일하게 설명된 조각된 그 누에를 보게 되면 거기에 마디가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누에 그 주둥이에는 그 삼신을 나타내는 세 가지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다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펴서 뜻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타나는 고대의 이 유물들의 형상들은 그 눈으로 보는 형상만이 아니라 그 세세하게 그 형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다 오늘날의 스테가노그래피처럼 그 안에 어떤 상징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스테가노그래피는 그리스 시대에서도 사용을 했고, 옛날 사람들은 이 표현이 글자가 적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형상 속에서 그러한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성들을 하나하나 이 보물찾기처럼 그 안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물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탄성을 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금으로 되어 있다든지 만드는 기술이 너무 정교하다든지 이런 외형적인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면서 바로 우리의 유물을 보고 그 안에 담긴 우리 조상의 또 조상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들려주고자 하는 그 유물 속에 그러한 어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또 그것이 곧 우리에게 전달되는 역사적 유전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대몽고 문화 그 토기에 들어있는 그러한 문양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또 다른 토기에서는 이 밑에 부분은 이것과 같지만 밑에는 이렇게 하고 양옆에 살짝 삐져나오면서 이렇게 각이 진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다 보면 이 5대째에는 바로 이렇게 작게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나타나는 유물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니고 상당한 어떤 의미를 가진 그러한 표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문구문화 토기의 문양과 지금 이 장리에 있는 이 문양은 적어도 3000년 이상의 시차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도 여기 또 다른 유물들이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꾸준하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어떤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더 자세히 보이시죠? 여기 보면 작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불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삼신이 3개와 4개, 5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러한 내용들이 근문으로도 또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설명드린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삼신을 나타내는 바로 이러한 것이 3개의 불꽃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불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또 더더구나 붉은색으로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꽃이 합쳐진 그 사이사이에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아자가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대 선인들이 이러한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는가, 고민하면서 이런 디자인을 창조해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뭐라 그럴까, 뭐 고심 정도가 아니고 밤낮으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지 않고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마리의 누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나, 여기가 하나, 여기가 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어디에 또 나타나느냐? 금관에 우측에 보면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금관에 대해서도 영상을 이미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누에인가 하는 것을 측면에 보면 이런 식으로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양쪽에. 그것이 바로 이러한 글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이 뉘조가 삼신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불꽃 혹은 이렇게 불빛, 이렇게 빛으로 나타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그렇게 금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라는 표시로, 천신의 딸이라는 표시로 이렇게 신자를 옆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금관을 보시면 아마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올린 영상에도 그렇게 설명을 해두고 그 설명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금관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또 이 금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똑같이 표현했습니다. 자, 이 고모, 조카, 고모, 조카 이런 식으로 이 뉘조의 후예들이 영원히 지속되고 또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태극기의 정중앙에 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계속 이어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바깥에 이것은 천신 하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딸로서 모계를 이렇게 모계의 출발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태극기 첫 출발은 이렇게 직선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삼신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의 시작은 천신과 지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삼신, 이 세 번째 희화, 이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사방으로 이렇게 번성해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태극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가는 이 가사와 태극기의 형상은 좀 잘 맞지 않습니다. 마르고 닳도록이 아니라 영원히 뻗어나가고 번성하고 커져가는 모습을 이렇게 가사에 넣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좀 태극기의 뜻과는 좀 어울리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목의 분화로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손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 했는데 이전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큰 누의 표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누에는 그 안에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에서 설명한 장리에 있는 천마도와 같은 내용이다. 그렇고 여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큰 누에가 있고 이렇게 작은 누에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에 2마리가 합쳐진 것이 이렇게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보면 여기 이 누에가 계속 빙글빙글 돌죠. 돌고 어딘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뉘조의 그 모계가 영원히 지속되고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여기에 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일단 장리에 대한 그 설명은 종료가 되었고요. 여기선 번외로 허리띠, 천마총에서 나온 허리띠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본 오늘의 주된 그 내용은 바로 이 허리띠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알이죠. 이 알이 우리가 알에서 태어났다 하는 그런 근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신의 역사가, 천신의 자손의 역사가 계속 끝없이 이어지고 또 천신을 기리는 그런 마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바로 이 뉘조로 시작된 이 누에의 형상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자, 보이십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계속 이어지겠죠. 이렇게 그러한 그 목에 관한 그 내용이 있고 요건 또 불꽃주가 되겠어요. 불꽃주 혹은 주인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것은 누의 2마리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천마도에 있던 그 외곽에 있는 그러한 모양과도 많이 닮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것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것은 누에와 이 누에의 다음 그 아들이 소금천씨입니다. 양잠신의 아들이 소금천씨입니다. 이 소금천씨는 봉황을 자기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최초의 새죠. 그러니까 누에와 새의 그 형상을 합성을 해서 이런 형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모핑기법이라고 하는데 고대 유물들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이라는 것도 그 안에 호랑이도 들어있고 거기에 물고기도 들어있고 새도 들어있고 또 알도 들어있고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용이 대표적인 스테가노그래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장이 돼서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에 그 침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침이가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앞에서 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새와 누에의 그 모양이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세워진 기둥이 있어요. 이건 신이라는 글자일 것이고 이것은 이 누에가 양쪽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글자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런 신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일 시자 좌변에 있는 이것은 있으나 없으나 이 납신과 같은 뜻이고 똑같은 글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 부분 튀어나온 요 부분은 바로 불꽃과 알, 전체적으로는 이 알에 불꽃이 합쳐진 결합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유물이나 문자는 초기 상형 문자는 반드시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설명하려 했기 때문에 그것이 두 가지가 다 결합이 된 혹은 세 가지가 결합된 그러한 형상으로서 표현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낯설기 때문에 이것은 뭐랄까 그 기본 소재를 모르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고 따라서 역사 내용과 동떨어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곡옥 이렇게 설명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고곡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잠옥이라고 불러야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옥이라는 것은 바로 누에를 옥으로 만들었다 해서 잠옥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명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대 사국의 유물은 소재가 어떻든지 간에 소재가 금이든 흙이든 나무든 고대 사국의 유물은 시조의 시침과 기본 토템을 구성해서 시조인식을 표현했다.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문자 발생 초기의 한계로 그러니까 문자가 시작될 때에는 글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한 20가지 정도 되겠나 그런 정도의 글자밖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대로 가면서 다음 세대가 가면서 5대째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글자의 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 발생 초기 한계로 하나의 도안 안에
다수의 함의 표현해 주려겠다. 여러 가지 뜻을 넣으려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디자인한 그런 흔적이 역력하다. 세 번째, 철저한 시조인식과 생사관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보는 유물 속에는 바로 그러한 생사관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그것을 미술품을 보는 수준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되고 그것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나의 생사관은 이분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내가 이분들의 생사관을 제대로 이해하고 물려받고 있는가, 나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